복세비TV의 조영복 세무사입니다. 이곳은 복세비TV의 가상스튜디오입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서울특별시장님으로부터 표창장을 씌워받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자, 오늘은 개정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16일 날 아주 큰 개정세법이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저 미쳐버리겠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제가 그러니 여러분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공부해야죠. 그래서 부랴부랴 긴급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12.16 대책 첫 번째로는요.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기간 단축입니다. 2017년 8.2 대책 이전에서는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때,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새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팔았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었었어요. 그런데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종전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요. 새로운 주택을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새로운 주택을 사면요.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이사 가야 되고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혜택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중요한 건 조정 대상 지역 내라는 거고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나오네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는 거 계속 쪼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다주택자들이 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희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올해 2020년 6월 30일까지 그 주택을 판다면 다주택 중과를 안 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신특이 튀어질 것 같습니다. 이걸 따지면 어떻게 하죠? 조정 지역 내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하나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거주권 추가. 2017년 8.2 대책 이후부터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다면 그래서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이후에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이 끝난 예를 들어서 단기 4년, 장기 8년이 된 주택이 한 주택이 있고 그러면 그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 임대 등록할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이 아니에요. 네 번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입니다. 작년까지는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에 8%씩 최대 10년 동안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줬어요. 근데 올해는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2년 거주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요. 이게 또 차등화가 됩니다. 보유랑 거주랑. 보유 각각 4%씩. 그러면 거주 각각 4%씩. 그러니까 내가 80% 최대 요건을 받으려면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내가 10년 보유했다면 2년만 거주해도 80%인데 2021년부터는요. 10년 보유하고 거기서 10년 동안 살아야 돼요. 거주 기간이 더 강화됐습니다. 다섯 번째,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입니다. 2021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요.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은 주택 입주권 포함해서요. 주택 또는 주택 보수투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은 40%,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4%가 적용되고요. 1년 이상은 기본세율, 즉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1년 미만은 50%,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55%, 1년에서 2년 미만은 40%,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4%가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는요. 다주택 중과세 주택수 할 때 분양권이 안 들어가요. 뭐만 들어가냐면 주택하고 입주권만 들어가요.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세대 2주택자예요. 근데 또 분양권이 있다. 올해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플러스 10% 추가 가세야 되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에 분양권 포함되니까 3주택 추가 가세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 16 대책은 아닌데 2020년 올해부터 적용됐던 개정세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표 확대 및 사유관리 요건 강화입니다. 작년까지는요, 대토 보상은 가세 이하를 하거나 만약에 내가 세금 내겠다면 공시사 감면율이 15% 적용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가세 이연 또는 공시사 감면율 40%입니다. 무려 25% 늘어났어요, 감면율이. 왜냐하면 현금 보상보다는 대토 보상에 대한 유의를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감면율이 늘어나가 좋은데 사관리가 요건이 강화가 됩니다. 그 전에 내 땅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감면된 거 토해내야 되고요. 이자까지 부담합니다. 대토 보상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중히. 왜냐면 등기 이전까지 제가 재산권을 항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축 시 감정가액, 취득가액 시 가산세 적용. 2018년부터는요. 건물 5년 이내에 신축한 거 할 때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한산가액 적용할 때 5% 가산세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20년 올해부터는요. 한산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을 제시해도 인정을 해줘요. 그 대신 취득가액 5%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설령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 높아서 결손가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결손이 낮다 하더라도 가산세 5%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새로 신축 5년 이내의 건물을 보상받거나 할 때 가능하면 증빙을 제시해서 실질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공유 꼭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